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북 포항에 사는 20대 남성 3명은 동네의 한 카페에서 공부하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한 남성이 곧바로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오더니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아니고 저를 찍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치우고. 이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묻자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고 이들은 남성을 붙잡아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엔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짝 이렇게만 봐도 살색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38살인 이 남성은 장애인 사회복지사로 휴대전화에선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약 1년간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주로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중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건데 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남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열린 2025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 민관군 화합행진을 시작으로 의장대, 해병대 군악대 공연, 고공 강화 시범이 큰 호응을 얻었고 평소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는 부대 내 도솔관, 해병대 역사관, 해룡의 집 등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제 기간 5천여 자생단체와 상가 주민이 열린 화장실을 운영하고 클린데이 행사 등으로 관람객 편의에 나서 시민과 해병대가 화합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열고 지진 피해 주택 시세 감면 연장 등 66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5명의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 등 포항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12월 종료되는 지진 피해 주택 시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 등 66개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포항공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군소음 피해 지역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논의합니다. 임시회에 앞서 전주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학산공원에 내년 5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항도초와 포항중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대책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 속에서 학교를 오가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혜곤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스틸법을 바탕으로 포항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양 레저 관광도시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백강훈 의원은 대미 철강 관세 50% 유지에 따른 관세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철강 관세 재협상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교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여. 김상일 의원은 산으로 막힌 골짜기 구조의 양학동에 2,600세대의 아파트를 허가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단 양학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곡지구, 우연, 창포지구, 장성지구 등 신규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 모두 실질적인 교통체계 개선 없이. 김영헌 의원은 경주가 에이펙을 계기로 비약적인 관광 도약을 맞았다며 포항도 먹거리 등 컨텐츠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황남빵처럼 포항을 상징할 만한 킬러 콘텐츠형 지역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상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표결 재석수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원에게 고함을 지른 의회 사무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세계적 연구기관인 아태 이론물리센터, 막스 플랑크 연구소, 포스텍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기관장 간담회에서 사사키 미사오 아태 이론물리센터 소장과 박재훈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은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기초 및 응용과학, AI가 결합된 연구허브가 돼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포항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 비전 선포식 등 단계별 로드맵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 저류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 시설은 철강공단에서 환경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우선적으로 받아 하천오염을 막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55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도 연차적으로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이 반대 방향 도로로 튕기며 2차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 화물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기름이 흐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영천시 신영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1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옆 차로에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탱크로리에는 벙커CU 24,000리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차들도 추돌하고 그게 10대고요. 그로리 뒤에 따르는 12톤, 그 뒤에 따르던 톤수 불상입니다. 거기가 이제 불났고요.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기둥이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화물차, 탱크로리가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량 화재는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화물차의 운전자와 반대편 도로의 2차 사고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4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의 잔해를 치우고 도로에 쏟아진 기름 방제 작업을 하느라 신영 IC에서 동군이 IC까지 5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오후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최초 추돌 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 음주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가 왜 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사전 채점 결과 국영수 모두 등급별 예상 합격선이 하락했습니다. EBS를 포함한 입시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어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은 85점, 수학 미적분은 86점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4%대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 돼지띠로 수험생 수가 늘어나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국어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들이 포항시에 1억 1,000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회원사는 지난해에도 포항시에 1억 원을 기부했고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역시 광양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포항시와 광양시는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란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